안녕하세요. 파이썬 오픈소스 로우코드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인 파이캐럿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파이캐럿은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머신러닝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데이터 준비부터 모델 트레이닝,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그리고 분석과 모델 선택, 그리고 각종 로깅과 실험까지 몇 줄의 코드로 간략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이캐럿은 사이클런, XGBoost, 라이트GBM, 캣부스트, 스페이시, 옵슈나, 하이퍼옵트, 레이 등 각종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들을 파이썬으로 랩핑해서 몇 줄의 코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툴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공식 문서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생산성을 높이고 싶은 숙련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에게 유용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파이캐럿에서 여러 모델을 한 번에 비교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사용한다면 어떤 모델을 좀 더 튜닝할 수 있을지, 어떤 모델이 이 데이터에 적합한지 빠르게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모델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에게도 유용하다고 하는데요. 이전에 그냥 사이클런이나 XGBoost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다 따로따로 이용할 때에는 어떤 모델이 괜찮은지, 그 모델에 대한 특징을 다 알고 있어야 하고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기 위한 지식들이 있어야 그 모델을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간단히 한번 비교해보고 괜찮은 모델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머신러닝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처럼 개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자 하는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도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그냥 빠르게 이 정도의 성능은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데 굉장히 유용할 수 있고요. 데이터 사이언스와 머신러닝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에게도 이 모델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라는 것을 간단하게 적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이캐럿은 실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작업을 하는 순서대로 이를 쉽게 실험해 볼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과정이 원래 몇백 줄의 코드가 될 수도 있지만 파이캐럿을 이용을 하면 단 몇 줄의 코드로 간단하게 작성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파이캐럿이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실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관점에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작업을 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데이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데이터 탐색을 하고, 그다음에 그 탐색한 내용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전처리를 한 후에 모델을 선택하고 학습을 하고 최적화하고 결과를 분석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모델을 배포하게 되죠. 여기에서 데이터 탐색부터 결과 분석까지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특히 학습하고 최적화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은 더 빈번하게 여러 번 하게 되는데요. 이때 데이터 탐색과 결과 분석 부분에서 시각화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파이캐럿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시각화를 한 줄의 코드로 쉽게 해볼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따라서 밑에 내용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탐색 부분을 보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데이터 탐색을 할 때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 컬럼들이 어떤 값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값들의 타입이 카테고리컬인지 뉴메릭인지 이런 부분들을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들을 데이터 탐색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파이캐럿에서는 오토비즈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줌으로써 단 한 줄의 코드로 EDA를 해볼 수 있는데요. EDA는 Exploratory Data Analysis, 그러니까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죠. 말 그대로 그 데이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 EDA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소스를 짜야 하거든요. 데이터의 타입이 어떤지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그런데 이 간단하게 파이캐럿에서는 한 줄을 이용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만약에 이 두 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된 데이터다, 데이터 컬럼이다 라고 하면
이제 각각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를 시각화해서 보기 쉽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각 데이터 컬럼에 대한 분포도 볼 수 있어서 이 분포가 만약에 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라고 하면 데이터가 한쪽에 치중되어 있구나를 알 수 있고, 또는 뭐 데이터가 어느 거는 여기 있는데 어느 거는 여기에 있다 라고 하면 두 데이터의 범위가 다르구나를 확인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EDA를 자동화해주는 점 또한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EDA가 완료되면 이제 전처리 과정이 시작이 되는데요. 파이캐럿에서는 셋업이라는 과정으로 이 부분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입력된 파라미터들을 이용해서 파이캐럿의 익스페리먼트를 초기화하는 과정인데요. 파이캐럿의 기능들을 이용하기 위해 클래스 변수들을 초기화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필수 파라미터로 데이터와 타겟을 입력을 하게 되는데, 데이터는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이고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타겟은 데이터 중 라벨 컬럼 이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감정 분석을 한다고 하면 긍정인지 부정인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 컬럼이 이제 타겟 컬럼 이름이 되겠죠. 여기서 가장 큰 장점은 자동으로 모든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추론해주고 그 데이터 타입으로 통일을 해준다는 점인데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작업을 하다 보면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데이터를 딱 로드했을 때 무척 잘 정리된 데이터이거나 DB로부터 데이터를 읽었을 때 그 부분이 잘 정리가 돼 있을 수도 있지만, 뭐 CSV로 읽거나 했을 경우에는 어떤 컬럼에는 플롯과 인티저가 섞여 있어서 둘 중에 하나로 통일되지 않고 뭐 오브젝트로 인식이 된다던가, 또 어떤 컬럼은 뭐 분명히 다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뭐 스트링 타입으로 인식이 된다던가 오브젝트 타입으로 인식이 된다던가 하는 그런 등등의 문제가 있어서 데이터 컬럼을 맞추는데도 꽤 많은 코드가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자동화 해줬다는 것도 굉장히 편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셋업 단계에서 전처리 과정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전처리 과정도 굉장히 심플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빈값을 처리한다던가 이상치를 처리한다던가 또는 이렇게 인코딩을 해주는 부분, 그리고 정규화, 만약에 타겟이 한쪽에 쏠려 있다면 그것을 처리해주는 부분, 그리고 피처 엔지니어링이나 피처 셀렉션 등의 많은 전처리 과정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잠깐 인코딩 부분과 노멀라이제이션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카테고리컬 밸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 성별 같은 경우에는 여자, 남자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겠죠. 이런 카테고리컬 밸류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인식하는 숫자로 바꿔주는 인코딩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인코딩에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식으로 파이캐럿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원하드 인코딩, 올디널 인코딩, 칼디널 인코딩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원하드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각 카테고리를 0과 1로만 구성된 스펄스 매트릭스로 인코딩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보시면 컬럼에 레드, 블루, 그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된 컬러라는 컬럼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세 가지 컬러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행에서 이제 세 개의 아이템을 가진 행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컬러가 레드인 경우에는 레드 부분이 1이 되고 블루와 그린은 0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블루인 경우에는 블루가 1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 행 중에 1인 부분은 딱 하나인 이런 것을 원하드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올디널 인코딩은 원하드 인코딩보다는 조금 더 단순한 방식인데요. 그냥 각각의 카테고리에 정수 순서대로 1, 2, 3, 4를 매겨서 구분을 하는 방법입니다. 모델에 따라서 어떤 모델은 원하드 인코딩이 더 성능이 좋을 때도 있고 어떤 모델에서는 올디널 인코딩이 더 성능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꿔서 실험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카디널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의 수가 너무 많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국가가 나와 있는데요. 세상에 국가가 정말 많고 이 국가를 모두 원하드 인코딩으로 표현을 하려면 행이 굉장히 길어질 텐데요. 그러면 이제 모델이 이 부분을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소요 시간과 리소스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원하드 인코딩보다는
해당 카테고리가 얼마나 많이 등장했는지 빈도수를 사용하거나 또는 이 열에 대해서 클러스터링을 수행한 후에 그 클러스터 값을 인코딩 값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전체 데이터에서 29,170번이 등장했다면 이 빈도 값을 이렇게 카테고리 값으로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텐데요. 앞쪽에 이 인코딩 방식이 카테고리컬 데이터들을 위한 방법이었다면 이 노멀라이제이션은 뉴메리컬 데이터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여기에 보면 토탈, HP, 어택, 디펜스 이런 값들이 쭉 나와 있는데 보시면 다 조금씩 값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데이터의 크기가 들쭉날쭉하면 모델이 한쪽 값을 과대 해석하거나 한쪽 값을 과소 해석하는 오류들을 범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스케일링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스케일링을 하고 나면 이렇게 특정 범위 내의 값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오리지널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이거를 스탠다드 스케일러 방식을 이용을 하면 이 노란색 부분이 될 텐데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스탠다드 노멀라이제이션으로 이제 데이터를 변경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민맥스 스케일러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그러니까 이 데이터의 가장 작은 값을 0으로 가장 큰 값을 1로 해서 그 사이의 데이터가 분포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것도 어떤 방식이 내 데이터에 더 잘 맞을지 또는 모델에 더 잘 맞을지를 생각해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이캐럿에서는 모델 성능 평가와 모델 선택과 관련된 파라미터 조정도 가능하도록 여기에서 셋업 과정에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GPU 사용 여부 역시 이 단계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파이캐럿에서는 일단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많이 신경을 쓰는 이 데이터 탐색과 전처리 부분에서 다양한 실험의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드디어 모델 트레이닝 단계로 넘어가 보면 가장 파이캐럿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에 가장 저는 이 기능이 정말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델을 비교하는 기능입니다. 이전에는 모델을 여러 개를 다 로드를 해서 학습시켜보고 성능 저장하고 학습시켜보고 성능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비교를 해왔었는데 파이캐럿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모델을 다양한 평가지표를 이용해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분류기를 학습했을 때 비교해주는 모델 비교표인데요. 캡부스트부터 SVM까지 고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모델부터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모델까지 다양한 모델들의 성능을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Accuracy 뿐만 아니라 AUC, Recall, Precision, F1 등 주로 많이 성능 비교에 사용하는 매트릭들에 걸리는 시간까지 포함을 해서 모델 비교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평가지표를 선택해서 정렬 기준을 변경할 수도 있고 몇 개의 모델만을 지정해서도 비교가 가능합니다. 또한 성능에서 탑 N개를 보인 모델을 선택할 수 있고 학습 제한 시간도 설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0과 1만을 구분하는 이진분류 태스크일 경우에는 확률 스레시홀드를 설정해서 0.5 이상의 확률이 이제 디폴트 값이 될 텐데 0.6 이상일 때만 확실하게 긍정이라고 표시를 해줘라고 설정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제 학습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교차 검증을 수행을 하는데요. 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모델에서 교차 검증이 좋은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는 게 좋기는 하지만 안 하도록 선택을 할 때도 있겠죠. 교차 검증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고 넘어가면 교차 검증은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여러 개의 서브셋으로 나누고 데이터 전체에 대한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만큼이 학습 데이터가 되고 이만큼이 테스트 데이터가 돼서 첫 번째 실험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학습, 여기가 테스트 이렇게 돼서 두 번째 학습을 진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 세트를 나눠 놓은 개수만큼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학습을 하면서 모델 전체에 대한 안정성이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교차 검증은 그런 방법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모델 비교를 해보고 나면 모델을 생성할 수 있는데요. 모델 이름을 지정을 해서 모델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디폴트로 10개의 폴드를 생성하고 평가를 하는데 이 폴드 수 역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폴드라는 거는 여기서 데이터셋을 몇 개로 나눌까 했을 때 그 폴드이고요. 얘는 지금 데이터가 5개의 폴드로 이루어진 건데 디폴트는 10개로 폴드를 생성한다고 합니다. 이 역시 변경할 수 있고요. 각종 평가 지표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모델 생성의 결과로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지금 결과로는 이렇게 가장 좋은 모델의 10개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10개 폴드의 평균과 이 표준 편차가 이 모델의 성능이 되겠습니다. 모델 생성할 때 이 함수의 인자를 통해서 각종 하이퍼 파라미터의 조정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모델을 비교하고 괜찮은 모델을 선택을 해서 기초 성능을 봤다면 이제 모델 튜닝을 통해서 조금 더 성능을 끌어올려야 할 텐데요. 이 과정을 파이캐럿에서는 옵티마이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델 튜닝할 때 평가지표 매트릭을 지정해서 최적의 모델을 선택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 모델을 평가하는데 가장 최적화된 스코어가 F1이다 라고 하면 이제 F1으로 지정을 해서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최대 F1 스코어를 낼 수 있는 모델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것 또한 파이캐럿에서 굉장히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델을 막 튜닝을 하고 나면 튜닝에 사용된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를 프린터로 확인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 인자가 이 모델의 성능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됐구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설명력이 강한 것도 이 파이캐럿의 굉장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파이캐럿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델 튜닝에 필요한 이터레이션 횟수 조정이라던가 커서 매트릭을 사용한다던가 그리드 서치 기능 등을 이제 역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드 서치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다양한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의 조합을 이제 순서대로 실험을 해보고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을 찾는 탐색 방법입니다. 단순히 예를 들어서 CCP 알파를 0부터 0.1 단위로 1까지 10개의 실험을 해보겠다 라고 하면 그거 역시 그리드 서치가 될 수 있고요. CCP 알파가 0일 때 맥스 피처를 1로, 아니면 CCP 알파가 0.5일 때 맥스 피처를 2로, 이런 식으로 해서 실험을 해보겠다 라고 해서 리스트로 만들어서 주면 이제 그거를 실험을 해보고 베스트 모델을 찾는 그런 방법이 그리드 서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알고리즘 선택이 가능하고 어떤 알고리즘이 사용이 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기존 모델과 비교해서 기존 모델이 더 나을 경우에는 튜닝한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 모델을 더 나은 모델로 선택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파이캐럿에서는 모델을 튜닝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또한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걸 작성하려면 코드를 몇 줄을 짜야 되고 아니면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알고리즘을 또 짜야 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간단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로 대표되는 앙상블 모델을 보면 모델을 여러 개 생성해서 결합하는 방식인데요. 백인과 부스팅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클런에서 같은 경우에는 백인이나 부스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랜덤 포레스트라든지 아니면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모델을 선택을 해서 학습을 시켜보고 비교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백인 방식을 사용할지 부스팅 방식을 사용할지 선택을 해서 해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백인과 부스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백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데이터를 중복을 허용해서 무작위로 추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n개의 데이터 셋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걸 부트스트랩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트스트랩들을 독립적으로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데요. 그러면 모델이 하나, 둘, n개가 나오겠죠. 부트스트랩 개수만큼 나오는 거고요. 이 모델로부터 얻은 결과를 평균을 하거나 가장 과반을 얻은 결과를 최종 결과로 선택하는 투표를 하거나 해서 최종 결과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 베깅의 아이디어는 아주 잘 만들 모델 하나보다 조금은 미숙하더라도 여러 개를 만들어서 다양한 데이터셋을 대표할 수 있는 모델이 좋은 모델일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고, 잘 만든 디시전 트리 하나보다 랜덤 포레스트가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이게 되는 이유가 이 배깅에 있습니다. 부스팅 같은 경우에는 이전 모델에서 오차가 심했던 데이터들의 가중치를 부여해서 데이터를 선택하고 이전 모델에서 오차를 보완하는 모델을 순차적으로 생성을 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배깅과 부스팅을 비교한 그림을 보시면 배깅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데이터로부터 하나의 클래시파이어, 하나의 데이터로부터 하나의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해서 쭉 이 새로 나온 모델들을 조합하는 방식이라면 부스팅은 이 데이터로 이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에서 성능이 별로 좋지 않은 데이터들의 가중치를 줘서 다시 데이터를 추출하고 또 모델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모델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과를 내는 과정에서도 역시 학습 데이터에 대한 오차가 적은 모델일수록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해서 결과를 취합을 하게 됩니다. 조금은 더 복잡한 방식이고 실제 학습도 좀 더 오래 걸립니다. 근데 종종 이 부스팅 방식이 배깅 방식보다 좋은 결과를 낼 때가 있어서 이 부분도 실험을 할 때 고려를 해볼 만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앙상블 방식에 이어서 블렌드 방식도 있습니다. 블렌딩은 이제 다양한 분류 모델을 학습한 결과에서 투표를 통해 최종 결과를 산출한다 라는 방법인데 이렇게만 보시면 앞에 앙상블과 무슨 차이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예를 들면 디시전 트리를 여러 개 생성해서 랜덤 포레스트를 만들고 그레디언트 부스팅을 이용해서 디시전 트리 모델을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 이런 방식의 앙상블인 것에 반해서 블렌드 자체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여러 모델들을 블렌딩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XGBoost랑 리치랑 SVM이 결과가 좋았다라고 하면 XGBoost, 리치, SVM의 결과를 투표해서 이제 최종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데요. 이때도 역시 교차 검증을 통해서 학습 결과를 생성을 하게 되고 보팅 방식은 하드, 소프트, 웨이티드 중 선택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잠깐 비교를 하고 가보면 하드 보팅 같은 경우에는 각 모델이 예측한 결과가 많은 클래스를 선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클래시파이어 1번은 확률 0.7로 이게 A 클래스다 라고 예측을 했고 클래시파이어 2는 확률 0.9로 B다 라고 예측을 했고 클래시파이어 3은 0.6으로 A다 라고 했으면 A가 2개 나왔고 B가 하나 나왔으니까 정답은 A야 라고 선택을 하는 게 하드 보팅 방식입니다. 조금 다른 방식으로 소프트 보팅 같은 경우에는 각 모델이 예측한 확률을 이용해서 더 높은 확률을 가지는 클래스를 선택을 하는 건데요. A를 예측한 확률이 0.7, 0.1, 0.6이다 라고 하면 이거를 평균을 내고 B를 예측할 확률이 0.3, 0.9, 0.4다. 그래서 이거를 평균을 내면 이렇게 평균을 냈을 때 B가 더 높은 확률을 가지기 때문에 이 블렌딩 모델은 클래스가 B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두 가지가 때에 따라서 많은 결과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실험을 해보고 선택을 하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다른 방식은 웨이티드 보팅이라는 방식을 쓸 수 있는데 각 모델이 예측한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해서 클래스를 선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클래시파이어 3번이 클래시파이어 2번이나 1번보다 훨씬 예측력이 좋았다 라고 하면 클래시파이어 3번이 0.7 정도의 가중치를 주고 나머지는 0.1, 0.2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줘서 이쪽에 더 많은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도 클래스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이캐럿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또 자동으로 최적의 모델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실험을 해볼 수도 있지만 그냥 쉽게 파이캐럿한테 맡길 수도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앙상블과 블렌딩에 이어서 또 다른 하나의 방식, 스태킹이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여러 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쌓아 올려서 새로운 인풋으로 만들고 이거를 학습 데이터로 하는 메타 모델을 생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3개의 모델이 있었을 때 클래시파이어 1번의 결과가 이렇게 있고 클래시파이어 2번의 결과가 이렇게 있고 클래시파이어 3번의 결과가 이렇게 있을 때 이 3개를 다 합쳐서 하나의 새로운 인풋으로 만들고 그거를 학습하는 새로운 모델이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쌓은 모델들이 하나의 스태킹 모델이 되어서 예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파이캐럿에서는 이 기반 모델들을 학습한 결과에서 어떤 값들을 쌓을지 설정할 수 있고
메타 모델의 종류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클래시파이어 1, 2, 3번을 뭐 디시전 트리로 하고 메타 모델을 라이트 GBM으로 하는 등 그런 식의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죠. 메타 모델 학습 시 학습 데이터로 기반 모델들의 예측 결과만 사용할 것인지 기반 모델들의 학습 데이터와 예측 결과를 함께 사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파이캐럿의 큰 장점인데요. 이 말은 입력 데이터가 각각 있었을 때 이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를 이 새로운 메타 모델의 입력으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 클래시파이어의 결과만 입력으로 사용할 것이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이 입력 데이터와 결과 데이터를 같이 사용한다면 모델에게 학습할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성능을 낼 수도 있겠죠. 이 여러 가지 모델 튜닝 방식에서 최적의 기준값을 탐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값이 예측 확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캘리브레이션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모델을 튜닝하고 나면 모델이 잘 만들어졌는지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요. 파이캐럿에서는 분류, 회귀, 클러스터링, 이상감지, 자연어 처리, 연관규칙 탐색 등을 위한 다양한 시각화 도구와 이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속성들을 제공합니다. 사실 여기에 그 다양한 시각화 도구를 다 담지는 못했지만 이 분석을 할 때 이 시각화만큼 한눈에 이 모델의 성능을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파이캐럿의 강력한 기능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짜야 되는 코드가 생각보다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축소해준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의 성능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각화 자료를 이렇게 한 번에 제공을 해주는데요. 뭐 하이퍼 파라미터를 볼 수도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피처 임포턴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델에서 어떤 피처가 성능을 예측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프로. 그래서 이런 분석들을 통해서 조금 더 모델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뭐 모델 선택 단계나 학습 단계로 다시 되돌아가서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래프 이미지를 저장하거나 익스플레이너 대시보드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모델을 완성했다면 이제 디플로이, 배포를 해야 될 텐데요. 분류 모델의 경우 예측 결과뿐만 아니라 외측 확률도 확인이 가능한 점도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요즘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데이터 드리프트를 위한 모니터링 리포트도 출력 가능하다는 점도 굉장히 큰 장점인데요. 데이터 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입력되는 데이터의 특성이 변경돼서 모델의 성능 저하를 초래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데이터의 트렌드가 바뀌고 그 데이터의 트렌드를 모델이 따라가지 못하면 예측력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단순히 뭐 추세가 변경됐을 수도 있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이나 표본 추출의 변화가 생겼을 때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데이터 드리프트를 확인하고 필요할 때 모델을 새로 학습시켜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데이터 드리프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짜야 되는 코드나 또 라이브러리 사용이나 뭐 코드 작성이 필요한데 이 부분도 간단하게 리포트로 출력할 수 있게 해줘서 모니터링에도 굉장히 강력한 기능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플로이 하기 전에 최종 모델 결정 함수를 통해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던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의 전체 데이터셋을 한번 학습해서 모델을 깔끔하게 확정을 할 수도 있고요. 클라우드 시대에 맞춰서 AWS나 GCP, 애저 같은 메이저 클라우드에 배포하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피크를 이용해 모델을 로컬에 저장하고 읽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요. 모델의 설정 값을 따로 저장하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이 부분 또한 강력한 기능인데 파이썬이나 C, 자바, 고, C# 등 다른 언어로 컨버팅이 가능해서 이 컴퓨터에서는 파이썬밖에 못 쓰는데 실행 환경은 고다라고 하면 고로 배포도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API 테스트를 위해서 이렇게 API 생성 기능도 제공합니다. 패스트 API 형태로 이렇게 인자들을 넣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UI도 제공을 하고요. 도커 이미지로 생성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그라디오로 앱 생성 기능도 제공을 해서 이렇게 앱을 띄워서 인자를 넣고 API 테스트를 해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파이캐럿에 대해 소개해보고 파이캐럿이 가진 기능들을 머신러닝 워크플로우에 맞춰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는 파이캐럿을 이용해서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도 이 모델이 이런 특징을 가졌고 이럴 때 좋겠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간략한 지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